관광객인 유코로 인해 웃고 울고를 반복했습니다. 지난해에는 1년에 무려 600만 명이나 몰려온 유코 때문에 한국 경제는 1년 내내 봄날이었습니다. 전년에 비해 무려 40%나 늘어난 중국 유코들의 소비력에 한국 경제는 영양제를 맞은 듯 화색이 돌았습니다. 올해도 지난 봄까지 아주 좋았습니다. 당초 유코도 작년보다 30% 늘어난 800만 명 정도는 될 것이고 파생되는 여러 경제적 효과에 힘입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선을 무난하게 넘어설 수 있을 거라 여겨졌습니다. 유코의 성수기는 중국의 노동절 황금 연휴가 시작되는 5월 1일부터 해외 여행객이 늘기 시작해 6월과 7월을 거쳐 8월 한여름에 피크를 이룹니다. 중국은 6, 7월에 각급 학교의 졸업식이 있고 9월에 상급 학교 입학식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외국 여행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올해 메르스 사태는 5월 말에 터졌습니다. 그러나 초기엔 중국 언론의 관심이 그리 대단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6월 초 서울시장이 한밤중에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그 다음날 지금 이 상황을 준전시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준전시 상황을 선언한 것을 계기로 한순간에 정치 논쟁으로 비화되면서 중국 언론들의 대대적인 보도가 시작됐고 과장된 우려가 뒤를 이었습니다. 双方在围绕中东呼吸综合征疑似患者信息共享和防疫对策等问题上发生了矛盾，对目前情况的认识存在很大的差距。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유코 성수기를 코앞에 두고 취소 사태가 줄을 이었고 인구 약 1억 명의 스촨성은 성정부까지 나서 한국 방문을 금지하는 등의 여파로 국내 관광 거점들은 된소리를 맞았습니다. 지난 여름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의 썰렁한 모습입니다. 올해 6, 7, 8월에 유코의 발길은 뚝 끊겨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최고 63%가 감소했습니다.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유코를 겨냥한 관광산업도 한여름에 한겨울 찬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메르스는 유통업계에도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규모 할인 행사를 해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였고 급기야 정부는 올해의 목표 성장률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금년도 성장률을 지난 4월 전망에 비해 0.3%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은 메르스 사태, 가뭄 등에 따른 내수 부문 위축, 지난해 2014년에 한국에 온 유코는 600만 명. 이들은 10조 원을 소비했다고 합니다. 더 넘어 15조 원에 육박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당초 올해 800만 명의 유코를 예상했었으나 그래도 그나마 각계가 노력한 덕분에 9월부터 회복돼 지난해의 600만 명 정도 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우리 방송과 신문은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러워했던 서구 여러 나라들이 관광산업을 선진화시킨 덕분에 4, 5만 달러의 부국에 오를 수 있었다는 내용의 특집을 많이 내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한국 앞에 바로 이런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한국을 경험한 유코들은 중국으로 돌아가 15억 인민들에게 한국 상품과 한국 문화의 매력을 전파하는 전령사가 될 것입니다. 스스로가 한류 소비자이자 신한류 전파의 선봉에 서게 될 이들 유코를 우리는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제 뒤로 보이는 명동엔 여전히 많은 유코들이 한국 관광을 즐기고 있습니다. 15억 인구를 가진 중국은 해외로 나가는 유코가 1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머지않아 1억 7천만 명에 육박한다는 전망입니다. 문화방송은 이 어마어마한 수의 중국 유코와 관련된 산업들을 진흥시킴으로써 저성장의 고리를 끊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는 주제로 유커 천만 시대를 준비한다는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지난달 말 영국을 방문한 일은 세계적인 뉴스였습니다. 런던 시민들은 세계 G2에 오른 중국 지도자를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왕실의 황금마차를 보내 시진핑 주석을 영접했습니다. 영국은 중국이 보유한 어마어마한 달러에 관심이 있었고, 중국은 보란듯이 영국의 수건 사업인 원자력 발전소 건설 등에 무려 52조 원의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캐머런 총리는 더 많은 중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2년 복수 비자 문호를 대폭 낮춰 큰손 유커들이 언제든지 영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Today, Britain and China have strong diplomatic relations. Our businesses are creating deeper ties, and our people-to-people links are close. 유커들이 런던의 백화점을 비롯한 명품 샵들을 점령하다시피 한 쇼핑 행렬은 많은 화제거리가 됐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세계의 패권을 잡은 영국은 19세기 초인 1840년 아편전쟁으로 중국을 점령해 세계 열강이 중국 침략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빗장을 벗겼고, 무능해진 청나라는 자국의 재화와 물자들을 속수무책으로 약탈당하고 유린당했습니다. 그로부터 170여 년이 지난 오늘, 영국은 중국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We celebrate the ties between our two countries and prepare to take them to ambitious new heights. 영국은 유커를 유치하는데 유럽 국가들 가운데 가장 열성적인 나라입니다. 영국 당국이 벌이고 있는 인거 덩리라이 밍밍이라는 이 캠페인을 보면 중국에 대한 구애가 어느 정도인지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이 캠페인은 중국 사람들이 영국에 와서 빅벤이나 섹스피어 등 자국을 대표하는 명물과 인사들의 이름을 중국식으로 지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중국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사회자 표정이 뿌듯해 보입니다. 中国旅游局在这个社交网站上呢发起了这么一项，也正因此呢，英国政府啊这一回才如此的费尽心思，想要为它的文化名片寻找更恰当的中文翻译来吸引。 부유하고 강해진 중국. 중국은 눈부신 경제 발전과 든든한 달러를 배경으로 지구 반대편에서까지 당당한 힘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도 거침없이 황금 시대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共同开启持久、开放、共赢的中英关系黄金时代。 프랑스도 덩샤오핑과 저우얼라이 등 중국 공산당의 원조격 인사들이 유학한 나라로 중국인들의 호감이 크다는 점을 10분 활용하고 있는 등 유럽과 미주 국가들 할 것 없이 모두 적극적인 유커 유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중국 관광객, 즉 유커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지난해 해외로 나간 중국 대륙인들은 1억 명을 넘었습니다. 2000년에 비하자면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 1억 명의 유커 가운데 지난해 한국에 온 중국인은 약 6%, 즉 600만 명이었습니다. 이들이 한국 관광에서 쓰고 간 돈은 10조 원에서 15조 원 사이로 추정됩니다. 이 한국행 6%가 10%로 높아지면 1000만 명, 15%면 1500만 명이 되고, 이에 따라 30조 원, 50조 원의 관광 수입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경제는 이미 유커를 비롯해 각종 중국발 수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중국인들의 소득 향상이 계속돼 해외여행의 욕구 증가가 가팔라질 것이고, 베이징의 정책 방향에 따라 홍콩, 마카오로 향하는 유커가 줄어들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한국으로 오게 될 유커의 숫자가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난해 1억 명의 중국 유커들 중 65%는 홍콩과 마카오를 다녀왔습니다. 홍콩과 마카오는 1997년 영국과 포르투갈 통치에서 반환돼 중국 땅이 된 지 20년이 다 되지만 특별 행정구로서 대륙인들이 이곳에 가려면 외국을 가듯 비자와 비슷한 통행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홍콩에서는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두 가지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언뜻 정치적인 사안으로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대륙으로부터 지나치게 몰려드는 유커와 무관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홍콩의 한 쇼핑몰. 물건을 싹쓸이하는 중국 쇼핑객들을 보다 못한 홍콩 시민들이 통로를 점거하려다 경찰과 충돌합니다. 2014년 5월 런추닝 홍콩 행정장관은 대륙인들의 홍콩 방문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구 700만 명인 홍콩에 매년 대륙인의 방문자가 4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지인의 6, 7배에 달하는 대륙인들이 몰리면서 생활 필수품 부족에 물가항 등이 초래되는 등 각종 부작용들이 넘쳐나 부득이하게 규제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후 10월에는 한층 더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는데 바로 센트럴을 점령하라는 표어로 유명해진 대규모 대중국 시위 사건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지배에 반대하는 홍콩의 일부 정치 세력들의 준동도 있었다고 하지만 본질은 대륙의 경제력이 홍콩을 지배하는 데 대한 불만과 항의가 표출된 것입니다. 베이징 정부는 즉각 홍콩으로의 단체 여행을 금지시켰고 향후에도 홍콩으로의 대륙인 여행을 과거처럼 방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카지노 천국 마카오의 관광 산업도 베이징 정부의 금융 투명화 정책에 따라 이전과 같은 호황이 계속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홍콩과 마카오를 찾던 6천만 명의 유커들 가운데 상당수는 다른 여행지를 찾아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홍콩 등을 찾던 유커들은 그러나 미주, 유럽 등 장거리 해외여행을 찾을 수는 없을 것이고 같은 아시아권에서 관광과 쇼핑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켜줄 수 있는 나라를 찾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바로 한국과 일본인데요. 최근 일본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랜 경기 침체에 빠졌던 일본은 그동안 중국 유커를 유치하기 위해 무던 애를 써왔습니다. 그러나 4, 5년 전까지 남중국해의 한 섬인 띠아오이따오를 둘러싼 중일 간의 영토 분쟁,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폭발 등으로 인해 일본으로의 여행이 활기를 띠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베 정권 들어 엔화 가치를 크게 하락시키면서 중국 유커들의 쇼핑 욕구를 자극했고 그 결과 지난해에는 2013년에 비해 무려 70% 가깝게 증가한 240만 명의 유커가 일본을 찾았습니다. 도쿄의 대표적인 전자상가 아키하바라는 과감한 변신으로 유커를 대량 유치한 사례가 한국 관광업계를 각성시킬 정도로 경쟁력을 갖추기도 했습니다. 外国人のお客様が約9割、そのうち中華圏のお客様。 그러나 일본은 중일 전쟁으로 중국을 침략했던 현대사의 멍해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30만 명이 희생된 난징 대학살은 최근까지도 영화로 만들어지는 등 여전히 중국인의 뇌리에 생생하게 남아있는데 시진핑 주석이 들어서고 난 이후 난징 대학살 기념일이 국가급 추도일로 격상되는 등 일본의 중국 침략사가 더 중시되는 분위기입니다. 9时56分，习近平等党和国家领导人，中华人民共和国国歌，默哀。公祭现场。 게다가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을 둘러싸고 일본이 정치군사적으로 미국과 연합해 중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정세를 보면 일본을 방문하는 유커가 계속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 베트남 등 적지 않은 중국 유커들을 소화하고 있는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도 남사군도 영유권 분쟁을 둘러싸고 중국과의 갈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과 중국 간에는 별다른 장애 요소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중국인의 현재 1인당 평균 소득은 약 7,000달러 내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3년 뒤 2018년이면 1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만 달러가 되면 지금 1억 명인 중국의 해외여행자가 약 70% 늘어난 1억 7천만 명 정도가 될 것이고 이후 2억 명 선을 쉽게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의 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뭐 7,000달러, 10,000달러를 굉장히
지금 마법의 소비 구간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필수적인 소비만을 할 수밖에 없었던 3,000달러 소득을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마법처럼 중국의 소비자들이 바뀌는 것이죠. 자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여유 소비를 강력하게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마이카 붐이라든지 해외여행이 바로 대표적인 변화입니다. 실제적으로 중국 사람에서 해외여행 가는 그런 비중을 보면 아직도 8%에 불과합니다. 실제적으로 아직도 92%의 어떻게 중국 사람들은 1년에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는 것이죠. 해가 갈수록 그 8%가 10%가 되고 15%가 그렇죠. 되고 그렇게 많아진다는 얘기죠. 네, 그 맞습니다. 마법의 소득 구간에 네, 진입하는 인구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동안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서 각국의 하청을 받아오면서 엄청난 달러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매년 3천억 달러 규모의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하면서 특히 미국 등으로부터 압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안화 가치가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베이징 정부로선 넘치는 외화를 유커들이 적절히 소화해 주기를 바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몰라서 그들을 뭐 세금을 안 매기는 게 아니고요. 중국도 법은 있습니다. 한 번 8,000위안이니까요. 한 150만 원 정도의 한도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통제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위안화를 적당히 조절하기 위해서 달러를 바깥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관대하게 정책을 쓰는 것이죠. 일단 그 소비자들에 대한 만족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그 행위 자체로 인해서 중국의 국력, 중국의 소비 파워를 높이는 거라는 차원에서는 정말 일거양득이 아닌 바로 이 두 가지, 중국인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마법적으로 소비가 급증한다는 점, 그리고 중국 내 달러가 넘치면서 이것을 소비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중국의 분위기, 이 두 가지 수레바퀴가 중국 유커들의 해외 구매력을 부단하게 높여줄 것이고, 그 최대의 수혜자는 바로 이웃인 우리 한국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서울 시내에선 요즘 새로 짓는 빌딩이 제법 많이 눈에 띕니다. 거의 10층, 15층 정도의 중형 빌딩인데 대부분 3, 4성급 정도의 비즈니스 호텔용으로 짓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호텔 사업의 손익분기점은 다른 사업과 달리 10년 내외의 장기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장기 투자가 필요한 호텔이 늘어난다는 건 앞으로 중국 유커와 관련된 한국 관광 산업이 유망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한국을 찾는 중국 유커들 가운데 48%는 20, 30대라고 합니다. 600만 명의 절반인 300만 명의 젊은이들이 숙박해야 한다면 특급 호텔보다는 비즈니스 호텔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은 15억 인구에다 광활한 국토로 인해 이동거리가 길기 때문에 경제 발전과 더불어 그동안 비즈니스 호텔 체인 사업이 크게 발달된 호텔 강국이기도 합니다. 그중 세븐데이스 호텔 그룹은 2005년부터 우리 돈으로 하루에 4, 5만 원 하는 비즈니스 호텔들을 운영하면서 최단 기간에 중국 전역에 약 3,000개의 호텔을 확보한 최강자로 떠올라 뉴욕 증시의 상장도 성공시켰습니다. 중국 남부 광저우에 본사를 둔 이 호텔은 최근 중국인들의 소득 증가와 더불어 여행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10만 원 정도의 고급 비즈니스 호텔 체인을 만들어 유커의 급증이 확실시되는 한국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我相信作为中国游客出行最大的国家，韩国和出行最大的城市首尔，中国客户在里面会扮演比较重要的角色。但我们不希望中国客户占我们当地韩国爱游酒店的比例过高，假如说多于20%啊，这样的话，我们都认为它可能是会受季节性的很多的影响，会对我们酒店的经营呢，其实可能会产生很多影响。所以本地客户毫无疑问是我们特别重要的首选服务客户。 이 중국 호텔 체인은 지난 9월 서울에서 한국 사업 설명회를 가졌고 유커 관련 숙박 사업에 관심이 많은 적지 않은 국내 사업가들이 모였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제가 한중어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여기 대사하러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의 예측으로는
2018년도까지는 아마 1,300만 명 정도를 자기들이 예상하고 있다 이런 얘기. 이 호텔 그룹은 이미 3,000개의 중국 호텔을 통해 확보한 자체 회원만 1억 명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한국을 온다고 상정하면 한국 숙박 시장에서 중국 대형 호텔 체인들의 영향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산업부에서 인정하는 경제형 호텔 제1위 브랜드라는 칭호를 받았고요. 5년 연속해서 중국에서 20대, 30대, 40대 초반의 소비자들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큰 브랜드를 현재 형성을 하고 있어서 10년 내에 전국에 100개 규모의 호텔 체인망을 구축하자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좀처럼 경제 성장의 새 동력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최대의 흑자를 기록하는 한편 유코 경제를 통해 꾸준하게 성장하면서 선진국 진입을 모색해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초여름인 5월 말 메르스 사태라는 악재로 무척 힘든 시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바로 전 4월, 5월까지 매달 평균 60만 명씩 방한했던 유커가 6월 말에는 30만 명으로 반토막이 됐습니다. 한국행 유커의 그래프가 곤두박질 치는 동안 이웃 일본행 유커는 거의 수직 상승했습니다. 한국의 성형의학을 비롯한 의료 수준은 이미 중국에 정평이 난 지 오래지만 지난 여름 확장일로에 있던 서울 강남과 부산 대구의 성형외과들도 된소리를 맞았습니다. 의료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화장품의 K-뷰티, 의료의 K-패션, 음식의 K-푸드 등 3K 산업뿐만 아니라 유커들의 귀국 가방을 채워줄 한국산 제품들이 팔리지 못해 제조업 전반에 찬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일본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중국 분들도 예전에 그룹으로 많이 다녔었는데 지금 거의 안 보여요. 지난 여름 인천국제공항의 모습입니다. 청사 곳곳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바로 직전 봄철까지 무척 붐볐던 곳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한국 관광의 올해 여름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정작 메르스는 위기를 넘겼지만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여전했던 지난 7월 말 인천공항 입국장에 한복 형상의 마스코트가 다시 등장해 중국발 항공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착한 사람들은 그러나 유커가 아니었습니다. 상하이, 광저우, 시안, 창사 등 중국 각지의 유력 매체 소속의 기자들이었습니다. 정부가 한국의 메르스 사태에 대한 과장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중국 기자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对，其实这个变异呢已经早就过去了，然后更何况它本身的这个传播力其实没有像网络上谣传的这么可怕。那主要是大家自己吓自己嘛，其实还是很值得来玩一玩、看一看的，因为不需要担心这个事情。对。 그날 저녁 환영만찬장에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한국관광협회 등 한국 관광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한국의 메르스 상황은 7월 4일 이후 양성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마지막 격리자가 7월 27일자로 해제됨에 따라 한국 정부는 7월 28일 사실상 메르스 종식을 선언하였습니다. 다양하고 색다른 한국의 모습과 안전한 한국을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기자들은 3박 4일 일정으로 한국을 관광하면서 한국의 메르스 사태가 과장되어 있다는 점을 직접 느끼게 될 것입니다. 중국 방송의 한국 관심은 매우 컸고 장관은 모든 인터뷰에 답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큰 교훈을 얻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단순히 이제 관광의 문제가 관광으로 끝나지 않고 그 외에 나머지 산업에도 문화 산업도 마찬가지로 공연 업계에서도 영향을 받았고 김종덕 장관을 비롯해 유커 유치의 선봉에 선 인사들은 중국 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고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주일 뒤 메르스의 광기가 꺾인 8월 중순 기자는 중국 서부 충칭시 취재를 마치고 인천행 국적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루 한 차례 오가는 아시아나 항공기에 한국 관광을 가는 충칭 유커들이 가득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중국인이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这算是韩国产啊，以前尝过韩国产吗？韩产吗？有呀。平时你对韩国关心比较多吧？还比较多吧。绝大多数的中国人，或者是我们这个年纪的中国人，了解韩国是通过电视剧。 이번이 첫 한국 여행이라는 장휘 씨는 여행사에서 나눠준 한국 여행 지침서를 꼼꼼하게 읽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那个韩国观光续集那个内容当中，你以前没有想到的地方是什么的？有吗？没有想到的地方啊，基本上没有，但是它的那个插头的样子不太一样啊，叉子。对对对。 중국 내륙 깊숙이 위치한 충칭시에서 출발한 항공기는 4시간여 만에 경기도 상공에 도착해 고도를 낮췄습니다. 텔레비전으로만 보았던 한국의 산하가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하자 유커들은 일제히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有生以来第一次看到韩国的印象是什么呀？什么呀？还不错。什么？没有看到山。啊。 대부분 고대하던 한국 도착을 앞두고 좀 들뜬 분위기입니다. 欢迎来韩国的意思啊，逛，欢迎欢迎。 기자와 통성명을 한 이들 7명은 충칭시 중견기업의 회사원들로 각 부문 실적 우수자로 뽑혀 인센티브로 한국 여행을 오는 길이었습니다. 동행 취재를 요청하자 즐겁게 응했습니다. 다들 한국이 처음이라 해서 무엇이 기대되는지 궁금했습니다. 就吃有一个什么王妃烤肉，啊你呢？啤酒炸鸡，哦，泡菜，泡菜，烧烤吧，烧烤。我想去明洞。明洞，感受那个韩国的这民俗吧，还有见美女帅哥。哦。 哦，我就看到那个韩国的泡菜是不是有我们四川的泡菜好吃 ？OK， 哎，对呀，哎呦，祝你们你们的失望，会实现了啊！ 충칭 유커들은 먼저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제주도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를 찾는 중국 관광객들의 80% 이상이 방문한다는 성산 일출봉에도 올랐습니다. 정상의 거대한 분화구가 푸른 하늘과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져 장관을 선사합니다. 보통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날씨 때문에 전경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 충칭 유커들은 운 좋게도 제대로 눈 호강을 했습니다. 山顶的感觉，用中国的话说叫一览众山小，确实感觉到气势恢宏。 이들이 살고 있는 충칭시에도 볼만한 충칭 우름 카르스트가 있지만 제주도는 중국 풍광과는 완전히 다른 특별한 매력이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기념품 가게로 들어선 이들은 제주도의 추억을 간직하고 싶어 자연스럽게 지갑을 엽니다. 啊，你过来摸摸吧。火山岩做的哈。对，火山岩做的。 돌 하루방만큼 인기 있는 게 바로 제주산 흑돼지. 많은 유커들이 제주도의 마스코트로 오해할 정도로 명물이 됐습니다. 식당에 앉자마자 고기를 불에 올리고 쌈에 얹어 먹는 모습이 영락없는 한국 사람입니다. 중국인들의 입맛에도 잘 맞는 모양입니다. 以前总是听同事讲这个韩国菜好吃，今天算是吃到了，确实很好吃，尤其是这个肉啊，很香。 한국의 보물섬 제주도에 다시 유커들이 붐비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은 청장년층의 해외여행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관광공사 집계에 의하면 유커 중 65%가 25세에서 44세 사이의 청장년층입니다. 이들은 은퇴 이후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대부분 스스로가 한창 돈을 버는 나이여서 구매력도 큽니다. 그래서 유커의 1인당 평균 구매액수는 다른 외국 관광객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중국 국내의 명품값은 베이징 정부의 높은 관세 정책 때문에 한국보다 2~3배가 비쌉니다. 게다가 중국에서는
공식 면세점에서도 가짜를 팔고 있다는 불신이 적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가까운 해외에 가서 구매하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홍콩에 4천만 명의 유커가 몰린 데는 바로 이런 정품에 대한 갈증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면세점 사업과 한국산 우수 상품의 판매가 더 확장될 수 있다는 얘기고 우리가 제2의 홍콩으로 될 수 있다는 비전과 실천 방안을 연구해야 할 때입니다. 9월 들어 유커의 방안이 전반적인 예년 수준을 회복했지만 여름 성수기를 놓친 당국의 노력은 가일층 지속됐습니다. 베이징 최대의 행사장을 빌려 중국 전역의 여행사 대표들을 초청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대거 출동했습니다. 지방 특유의 독특한 매력을 내세운 공격적인 유치 상담이 줄지어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엔 메르스 사태 초기 중국으로 출국했던 한국 환자를 찾아서 완치시켜준 광저우 병원의 의료진들도 초청됐습니다. 고마움의 표시로 황금 열쇠가 증정됐고 한국으로의 여행도 초대됐습니다. 유커 유치 활동은 베이징과 상하이를 거쳐 한국에서 3,000km나 떨어진 광저우에서까지 계속됐습니다. 초고층 아파트촌이 자리 잡은 대형 백화점 광장에 한국문화관광대전이란 대형 알림판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을 상상하세요 란 글귀를 필두로 문화상품을 알리는 많은 전시관들이 즐비하게 만들어져 한국 관광의 매력을 알리고 있습니다. 한복을 갈아입고 즉석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세트장이 단연 인기를 끌었습니다. 세종대왕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한 모습을 보면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한국의 성형 전문 병원들도 10여 군데 이상 참여해 의료 관광을 홍보하고 경기도 등 전국의 지자체들은 지방 축제를 알리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광장에 마련된 특설 무대에서 신나는 농악 공연이 시작되면서 화려한 한류 공연이 막을 올렸습니다. 이민호를 모델로 세운 한국 관광의 홍보 비디오가 대형 화면에 올려졌습니다. 이번 행사 기간 동안 보다 많은 분들이 한국의 다양한 매력을 느끼고 체험하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며 现在韩国天气一年当中最好的期间中秋节国庆节韩国欢迎大家谢谢 한국 걸그룹의 공연이 광장에 울려 퍼지자 광저우 시민들은 저마다 핸드폰을 꺼내들었습니다. 저녁 무대에서는 크레용팝과 게리가 나섰습니다. (2018년도에) 또 평창 올림픽을 개최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놀러 오십시오. 한여름이 지났지만 아직도 열대야가 남아있는 이곳 중국 남부까지 돌며 유커 유치에 땀을 흘리는 이유는 관광산업의 가치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관광산업이 선진 OECD 국가에서 국민 총생산에 기여하는 평균이 9.8%입니다. 단일 산업으로 기여도가 가장 높은데 우리의 경우는 아직 5.6%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관광산업에 불이 붙었어요. 경쟁이. 굴뚝 없는 황금 공장. 우리는 아직 5.6%밖에 안 된다면 아직도 우리는 신성장 동력으로 키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산업이 아니냐. 그 한국은행에서 산업연관분석표에서 발표한 거 보면은 10억을 갖다가 썼을 때 취업 유발 개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광산업이 취업 유발 개수가 21명이 넘습니다. 10억을 현재 지금 전 산업이 제일 높아요.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선진국에서 관광하는 겁니다. 고용 유발 효과가 크다. 그다음에 그 고용 유발 효과가 크면은 세수가 확보된다. 세수가 확보되면은
금융기관도 잘 돌아가고 왜 구조조정을 하느냐. 후난성의 성도 창사시입니다. 창사시 번화가에 위치한 여행사. 넓지 않은 공간에 직원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날로 증가되는 해외여행 수요를 해결하느라 무척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곳에서도 적지 않은 한국행 관광단이 조직되고 있었습니다. 韩国包机是近2年来开的最火的一个，所以呢，韩国的话一直是上升趋势啊。因为其实我们主要是针对于中部市场嘛，其实我们对，韩国一直以来就是我们公司的一个主打产品呢，所以还是做的量还是比较大的， 창사발 한국행 항공기는 자정 무렵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3시간 뒤인 새벽 5시경에 인천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새벽에 도착하는 단체 유커들은 찜질방 등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곧바로 서울 관광에 나서게 되는데 먼저 경복궁을 둘러보게 됩니다. 서울의 빌딩숲 사이에 조성된 도심 속의 쉼터 청계천에도 들러 서울 사람들이 누리는 청량한 휴식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산에 오릅니다. 남산엔 소원 열쇠탑이 있습니다. 이들도 모두 별그대에서 나온 천송이와 도민준의 사연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남산에 올라 한류의 발원지 서울을 바라보는 유코들의 표정이 퍽 행복해 보입니다. 서울은 유코들의 로망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유커들이 선망하는 나라입니다. 전지현과 이민호 같은 멋진 사람들의 나라. 아모레뿐만 아니라 중저가 화장품으로도 아름다워질 수 있는 나라. 서울의 어느 미용실을 가더라도 예뻐질 수 있는 나라. 한국의 패션을 걸치면 바로 드라마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나라. 김치와 삼계탕, 맛도 좋고 안전한 음식으로 건강할 수 있는 나라. 삼성, LG, 현대로 스마트하고 쿨하게 생활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소녀시대와 엑소의 K-팝 속에서 신나는 나라이며 재미난 TV 예능과 드라마를 보면서 행복한 환상에 빠질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유커들이 한국에 대해 갖는 이미지는 이렇게 축약될 수 있습니다. 관광이란 환상을 쫓아 심리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경제의 저성장 해결의 실마리를 해외 시장에서 그리고 유커라는 중국인 관광 시장에서 찾고자 한다면 바로 이 환상적인 이미지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각 방면의 우수한 문화 콘텐츠와 훌륭한 상품들을 끊임없이 생산해내서 이 이미지를 지탱할 때 바로 한국이란 이름의 브랜드 파워도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충칭 유커들의 한국 체류 마지막 날 저녁, 기자는 명동의 호프집에서 치맥을 선물했습니다. 서로 권커니 잣거니 하면서 한국 관광 5박 6일 동안의 느낌과 소회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就是没来之前哈，就听很多朋友来过韩国的朋友说，韩国这边是购物的天堂哈。来了以后感觉就第一个确实在这边旅游还是有很多玩的地方，特别是济州岛的印象比较深刻。还有一个就是汉江上的那个游轮的那场秀啊，表演秀也觉得挺好。其实我吃到了很多美食，比如说烤肉，就黑猪肉，那个五花肉啊，那个发着亮啊，筷子夹着的时候都是发抖，你知道吗？那天晚上别人都用1块五花肉夹在那个叶子里，我都是夹了2块。所以我的收获之一呢，就是额外的收获之一呢是，其实我到韩国来长胖了。发现过了4天之后呢，一开始我不太习惯吃那个泡菜，但是到今天昨天开始，突然觉得泡菜好吃。 이들의 유쾌한 회고 가운데 가장 값진 말은 바로 한국에 다시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이었습니다.
然后因为我觉得这一次来了之后，对韩国的印象非常好，我觉得可以常来常往。我发觉我还是有就是多次来韩国的这种可能性。 어떻게 하면 다른 유코들도 이들처럼 다시 오고 싶어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중에서 6만 명이 중국 학생입니다. 관광공사는 이렇게 많은 중국 유학생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한국의 매력을 중국에 알리겠다는 학생들을 주축으로 올여름에 유학생 SNS 기자단을 결성했습니다. 이들 외에도 각국의 유학생들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한국의 모든 것들을 자국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이처럼 정보가 부족함 없이 공유되는 상황에서는 한국 관광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특별한 무언가가 더해져야 할 것입니다. 想做的一些事情，那个时候是感觉啊，我既然话都不敢说，我为什么要来到这个国家？所以，只要韩国人只要很亲切的对我们笑的话，只要一个微笑就能解决很多很多事情。在我看来的话，他们说什么话他们都会笑，我觉得这是韩国的情。从你老婆还说，所以我觉得韩国的情是对我们来说是最好的。 그 특별한 무언가가 바로 친절과 미소라는 것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전국의 지자체들과 함께 K-스마일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한국이 웃으면 유커가 그리고 세계가 환호하는 K-팝, K-푸드, K-뷰티, K-패션 그 위에 마치 용의 얼굴에 눈동자를 그려넣듯 활용 점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웃음소리에는 친절함과 진심 어린 환대가 끼어들고 당연히 내포돼야 되고 잘 왔다. 최소한. 그 다음에 돌아가서 다시 오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국력의 보탬이 되는 거니까. 관광 수용 태세를 어느 나라보다 못지않게 상향 조정하자. 그래서 한국을 그야말로 관광 대국으로 만들자. 이런 얘기입니다. 내년부터 2018년까지 다시 한국 방문의 해가 시작됩니다. 지난주 경복궁에서는 한국 방문의 해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해 관광산업 각 부문의 대표들과 함께 K-스마일 캠페인의 문을 열었습니다. 관광 자원의 하나하나 정성스러운 스토리를 더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관광 콘텐츠를 만들고 미소와 친절의 따뜻한 정문화를 더해 나간다면 세계인들이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 관광에 중국 유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신한류는 동남아시아와 인도, 중동에서도 선풍적이며 미주와 유럽, 특히 남미에서 아주 뜨거워 한국 여행을 오고자 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서 특히 중국이 가깝기도 하고 소위 1만 달러 수준의 마법의 소득 구간에 있는 인구가 어마어마해 한국 관광의 도약에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지난해 한국에 온 총 외국인 관광객은 1,400만 명. 이 중 43%가 중국 유커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최대 4천만 명까지의 외국인 관광객을 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과 제주에로의 집중을 다양한 지방 명소로 확산시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신한류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따뜻한 미소로 맞는 건 그들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모두 우리 스스로를 위하는 길인 것입니다.